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어제는 뉴스 특보로 저희가 하루 쉬게 됐고요.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은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를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태원 지금 대규모 압사 참사와 관련된 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 방송을 계속하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그러나 또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들과 필요한 부분은 또 언급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사고 대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고가 한번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비책 그리고 이제 예방책 이쪽에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와 관련한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태도 발언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저희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죠.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애도하고 또 소중한 가족들을 잃으시고 또 생존자로 남아서 지금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께 함께 슬픔을 좀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대통령 다음으로 좀 총괄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좀 도마 위에 올라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문제였는데요. 예. 이렇게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력이라든지 다른 행정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질타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이 아니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박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면피성 발언을 했고 이뿐 아니라 또 용산구청장 등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장들과 또 행정기관장들의 면피성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사실상 파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문매를 맞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더 사고 수습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이 나왔고요. 정진석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이제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발언을 했습니다. 자, 네. 자, 이 두 분께서는 지금 이런 비판을 보시면서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그 문제가 됐던 행안부 장관 발언이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후에 이제 첫 브리핑 자리였는데 실은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애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황, 향후 수습 방안, 원인 규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과 그런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경찰 배치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그 발언은 누가 듣더라도 신중하지 못했고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듣더라도 공감의 언어로 들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공감의 언어가 아니라 회피의 언어로만 들렸다는 점. 실은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느끼는 어떤 정부의 일원으로서 엄중한 무게감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 이제 경찰 행안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했는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책임감을 갖고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 인력 배치도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성찰하겠다. 이런 정도의 책임감을 보이는 브리핑이었다면 국민과 언론들이 이런 질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건 책임을 지겠다는 것
공감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네. 아니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장관 파면에 당연히 해야 될 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상민 행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의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면피성 발언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뭔가 단순히 이게 뭐 애도의 언어였느냐, 공감의 언어였느냐, 책임을 지는 언어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의도가 깔려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용산구청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용산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축제로 규정했을 때 그렇다면은 주최 측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방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부작위 상태가 아니었느냐라는 질책을 당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던 그러니까 것이고 용어 자체를 그래서 축제라는 표현을 안 쓴다. 네, 그래서 축제라는 표현을 부정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상민 행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언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참사를 대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과 어떤 문제 해결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발언이었다고 보이는 데서 더욱 분노를 했는데 결국 지금 애도 기간을 빠르게 정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근조라는 글씨가 써 있지 않은 뭐 예를 들면 검은 리본이나 검은색의 그런 것만을 상징적으로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면서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퍼할 시간이다. 그리고 뭐 두 마디로 상징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고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이 이 사안을 맞닥뜨렸더라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방을 하겠다. 라는 것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법적 논란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용산구의회에서 이제 지난 이제 몇 회 회기 동안 그리고 지난 뭐 구의회라든지 그 지지난 구의회까지 쭉 이제 할로윈이나 이런 축제를 대했던 네. 그런 회의록들을 보면요. 이미 용산구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전 국민적 축제가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용산구청을 홍보하고 용산구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용산구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 그리고 또 구의 의원 중에 한 명 정도가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위에 발언들은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가 예. 덧붙여서 이것이 용산구의 자산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은 예고됐던 부분이고 누구도 주최 측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없었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그런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슬픔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된 상황인 것이고 네.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이거는 누가 했어도 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각지대가 이미 있는 거라서 그것만 법을 보완할게요 라는 방식의 스탠스를 계속 가져간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국민적 좀 논란을 낳으면서 국민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서울시 이제 산하기관에서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좀 전면에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의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지금 뭐 비단 뭐 용산구청만이 아니더라도 상권 활성화라든지 저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근데 이 이면에 안전과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안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인식의 어떤 문제이고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 힘든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이번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경질론도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신 의원께서는? 우선 뭐 일각에서는 뭐 이상민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는 이제 주장도 있고 하는데 우선 분노에 찬 발언임을 이해는 하더라도 지금
어떤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방향에서 사고 수습이랄지 대안 마련에 네. 관한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의 책임 있는 수습과 대안 마련이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저도 이게 그냥 제도의 허점으로 비롯된 사고다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실은 국민의 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거는 경찰과 공권력이 갖는 그렇죠. 제 1차적인 임무잖아요. 그 임무를 방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자세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11시 30분에 지금 경찰청장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미리 안전을 좀 책임지고 예방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주체가 있건 없던 간에 일정 정도의 인구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이 중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1시 30분에 입장 표명이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책임 있는 발언으로 좀 나오기를 좀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헬로윈 참사의 중상자 중에 2명이 또 추가로 사망을 해서 지금 1일 기준 사망자가 156명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법적 책임을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법적으로는 또 전문가들이 지금 의견이 좀 여러 갈래로 좀 갈려지는 것 같기도 해서 두 분의 입장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어디까지로 봐야 될 건지 특히 법적인 부분을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간에도 공방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선상으로 정차 무정차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받은 바가 없다라면서 막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누가 더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제 경찰청 측면에서 보자면 좀 예고할 수 없는 사고라고 했지만 경찰청에서 2015년도에 대구 카톨릭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연구 용역을 줘서 이렇게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경찰력이 투입되고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주최 측이 있는 경우와 주최 측이 없는 경우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이미 수년 전에 받은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미리 이제 대책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하라고 연구용역비를 주고 연구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상주가 2015년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것 아마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흐름적으로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 일선에서는 사실 이제 경찰 인력의 투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경비 인력을 이제 편성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이제 요청이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상가회와 또 지자체와 이렇게 그런 사전 간담회를 할 때에도 혹시라도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하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선에서 위로 보고되지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어느 기관에서 더 많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책임이 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법정 입증 책임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세월호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렵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이 또 지난하게 우리가 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었다.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사실은 전날의 행사에도 사람들이 많이 갔고 그 몇 시간 전까지도 그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 이런 작은 사인들을 과연 어떻게 인지해서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에 책임을 지면서 누가 반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우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일반 이제 사건, 이제 아까 그 상주 콘서트 압사 사건은 2005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2005년이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상주시하고 그 언론사가 주관을 해서 그 책임 소재가 맞습니다. 명확했고 네. 그래서 당시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과실치사.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주체가 이제 없는 행사다 보니까 이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현행법상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존재하는데 네. 그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예. 그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따른 벌칙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지자체의 이제 관리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이제 처벌 규정은 해야 없는 된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중대시민죄로 규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다 다른 부분에서 거군요. 예, 해석의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2005년 상주 네. 경북 상주의 시민운동에서 압사 사고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와 굉장히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고 그것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안 된다는 거는 그것도 어떤 연결선상에 뭔가 단절이 있었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일선에서는 예. 계속 이번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사고의 우려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거에 그러니까요. 관련된 보고가 서울 이제 경찰청에도 그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예. 그 전에 2015년도 발행한 그 경찰청의 연구 용역에서도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주최하지 않는 이런 행사에 대한 어떤 밀집 인구에 대한 경찰의 어떤 개입의 정도 이런 거에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이후로도 그와 관련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터지면은 그것을 그냥 그 당시에 급급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자, 지금 법적으로 따지는 게 지금 애매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 그거는 과연 어떻게 이제 최종 나올 것인지는 현실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어쨌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이 국면에 대해서 비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주 지금 무정부 상태와 같은 사고였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료 조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의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이 어떤 문제를 파악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한들 사실 이 위계 조직의 특성상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방 통행 지시만 했더라도 통행 관리나 차량 진입이나 이런 부분만을 조율했었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앞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여섯 평 정도의 원룸 형태로 보자면 그 규모의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순식간에 몰리면서 거기서 사망자가 거의 대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소리가 너무 커서 뒤에 분들도 뭔가 의도적으로 밀었다기보다 전혀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서로. 네, 그런데 일방 통행이 됐거나 혹은 이제 중간에 뭔가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가 됐더라면 일정 부분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한테 의사 전달이 일정 부분이라도 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완전 이렇게 아예 사람들이 꺼내는 동안 이제 심정지가 다 오는 상태로까지는 치닫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를 지금 주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이거는 재량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고 법적 책임도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법의 감정에 그리고 법인식에 봤을 때는 당연히 정부의 이제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주체가 있건 없건 간에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한 것 그리고 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와 공권력이 이런 자율적 축제장의 안전 마련에는 세밀하고 기민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점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성에만 실은 온전하게 기댔다는 점 네. 그리고 그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예. 지나치게 낙관하고 방관했던 점. 이 모든 게 실은 무한 책임의 저는 그렇죠.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적어도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했던 용산구청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송함을 저는 표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0693번님께서도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철홍님께서는 대형 사고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8698번님께서도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후 약방문 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신 거고요. 네. 국민 헤라 2054번님께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좀 힘을 쓰고 보장해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는 지금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진 않지만 여러 지금 조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그렇다면 두 분께서도 짧게 한마디씩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저는 가장 우려하는 거는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혐오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에 안에서. 대해서 너무 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압사라는 형태보다 걷다가 질식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갔던 분들이 뭐 이태원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결부돼서 어떤 혐오의 대상이라든지 고인들이라든지 거기서 살아남은 네. 생존자들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나 그리고 시민의식 자체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우리가 된다.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인파관리 매뉴얼을 이제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차량 통제랄지 안전인력 배치 계획, 그다음에 구급차나 간호인력들의 배치 동선 확보랄지, 그다음에 AI 기반을 활용해서 밀집도에 따른 인력 추가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잘 통합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 조직의 상명하달의 그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유롭게 그런 의견들을 위기의 의견들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뉴스브런치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지금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장의 입장 표명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